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공환경과의 오경석입니다.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과학과 기술이라는 과목으로 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이틀 전에 수강 신청을 한 명단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공대 학생들도 있고요. 서비스학부 학생들도 꽤 많이 지원했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30명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40명이 그 수업을 듣겠다고 하셨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벌써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수업은 진행하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라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학생들한테 좀 그나마 온라인을 조금 어, 좀 한계를 조금 넘어볼까 해서 여러 가지 찾다가요. 그 OBS 스튜디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하는 거 이런 쪽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그걸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녹화가 되면은 유튜브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라는 교과목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또 재미없는 거를 가르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도전이 되는 것이고 이 교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은 원래 화요일 날 3, 4교시이고요. 강의실은 3호관 306호에서 있게 돼 있는 거였죠. 어, 한 2주 정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저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또 온라인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6호관에 있고요. 화공환경과 말씀드렸고요. 이메일 그 다음에 이러닝 자료 이런 거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뭐 학습 평가인데요. 학습 평가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하고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출석, 수업 참여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한다든가,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과제를 냈을 때 좀 다른 거를 좀 했다든가, 좀 색다르게 준비했다든가 이러면 이제 포인트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보고서 이렇게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제 그저께 보고 놀랬던 게 뭐냐면 1학년 학생들도 수업을 듣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인 경우는 대학교라는 것도 지금 처음일 거고 물론 다른 데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오셨는데 이 과목을 듣는다. 그럼 2학년이랑 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또 학교 생활도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과목 자체는 이제 교양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학 일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가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가르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목차를 15주로 나눠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맡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2020년 올해 이제 교양 과목 개발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여러 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도 한번 만들어 보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래 첫 수업에는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한 강의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에는 이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주차에는 세계 인구와 국내 인구.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줄어들죠. 근데 세계 인구는 어떻게 되죠?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나라만 우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전 세계적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와 세계와의 차이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이제 4주차 때 나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과학과 기술이라는 과목을 수업을 하면 이거를 빼뜨리면 안 되는 정도로 중요한 단어죠. 패러다임. 예전에는 지구가 돕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 안 믿었죠. 그러다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차원이 바뀌는 상태를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상황이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변화의 시기를 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경쟁, 5주 차에는 기술 경쟁, 그 다음에 기술 경쟁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가 승리하고 하나는 도태되고 이런 거겠죠. 직업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는 직업으로서 새로운 직업으로 되고 어떤 직업은 없어지죠.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면은 없어진 직업 이래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한 그 세계적인 유명한 그 예측 미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측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직업 중에 없어지는 직업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기술 경쟁과 직업 이런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주 차에는 화학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론적인 게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주 차에는 물의 성질. 그러니까 물을 왜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재밌어 하려고 하는 게 물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를 탄다고 해보세요. 그럼 얼음에서 타잖아요. 근데 스케이트랑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유리로 되어 있는 거를 쫙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로 탈 때 차이점이 나겠죠. 뭐 그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은 얼음이 있죠. 근데 그 바닷물에 둥둥 떠 있는 그 얼음들 이게 소금물일까요? 아니면은 맛을 보면 짤까요? 뭐 이런 거 재밌겠죠? 그다음 어디는 또 뭐 물에 녹을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증기기관차 만들어질 때는 스팀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얼음, 그다음에 액체, 그죠? 그다음에 기체 이렇게 되는데 수증기 이렇게 되는데 또 특이하게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고체가 되면 대부분은 줄어들어요. 근데 물만 이상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장독대라고 하는 시골에 가면 장독대 있지 않습니까? 장독대라는 곳에다 물을 넣고 있어요. 겨울에 얼었습니다. 그럼 장독대가 깨진다 이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가 있는데 음료수를 깜빡 잊고 차게 먹어야지 하고 여름에 냉동실에 넣었는데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얼면은 커지더라. 근데 다른 거는 대부분 줄어들어요. 우리가 초 같은 거 불 켜우면 어떻게 돼요? 초에 불 켜놓으면 촛농이 찰랑찰랑 하잖아요. 근데 후하고 끄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푹 움푹 파여 있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촛농이 찰랑찰랑 하다가 끄면 이렇게 낮아지죠. 부피가 줄은 거죠. 근데 불 켜면 다시 또 찰랑찰랑해지니 좀 부피가 고체가 되면 줄어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물과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단평가라고 해서 있는데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주차 때는 기후변화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면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층에 CO2로 인한 대부분의 CO2라고 하면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가 점차 더워진다는 거죠. 근데 모두가 더워지는 게 아니라 더워졌을 때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더워졌을 때 어떤 역할이 있느냐, 그게 예를 들어서 모두가 더워지는 게 아니고요. 어디는 뭐 더 추워지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고, 그 비가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그죠? 어디는 사막화가 더 진행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돼서 지구 온난화라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말을 쓰게 됐죠. 근데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원인은 지구 온난화고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 원인은 그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하는 CO2가 많이 생산되는 그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그다음에 가스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사항을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주 차에는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라고 하면 이제 나이별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65세 이상을 전부 고령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예를 들어서 인구로
나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7%, 그 다음에 7의 2배 하면 14%, 또 3배 하면 21%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7%면은 이제 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령 사회의 초기 단계고요. 20%가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죠. 초기가 아니고 초고령 사회. 그래서 많은 부담이 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됐을 때 문제점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많이 아프죠.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 때 보면 먼저 위험군이 어떻게 되냐? 그럼 고위험군은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됐을 게 뭐냐? 그러면은 헬스케어, 건강 이런 게 관심이 많이 가죠. 그럼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누가? 젊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서 기술의 어떤 분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술. 바이오 기술은 이제 주로 DNA 기술입니다. 그래서 DNA를 끊고 붙이고 이게 주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DNA와 관련된 거.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기술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 관련된 거를 그러니까 코로나19 특집으로 하나 20분짜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든 자료를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술. 그래서 바이오 기술은 DNA 관련된 거고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 있는데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12주차에 넘어가면은 화장품, 식품, 의약품 경계선을 넘나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화장품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피부 보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먹는 음식이었는데 이게 의약품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건강식품, 의약, 일반 음식, 건강식품, 의약품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경계선이 이렇게 겹쳐서 왔다 갔다 하더라.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의약품으로 가게 됐을 때는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식약처라고 그러죠. 미국은 FDA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선을 넘어서 고급화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주차에는 우리가 상상력과 관련된 거. 상상력의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블랙홀을 들었어요. 블랙홀 사진이 작년도 2019년도에 가장 그 빅뉴스 중에 하나였죠. 탑10 안에 들었을 겁니다. 아마. 어디를 보니까 1등으로 들어간 것도 있는데 블랙홀을 사진을 찍었다기보다는 우리가 받은 신호에 의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 됐죠. 저쪽 멀리에 떨어져 있는 M87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의 그 이미지 프로세싱 통해서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반지처럼 생긴 거 있었잖아요. 링. 그거에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되어진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4주차에는 미래를 향한 도전. 우리가 어떤 산업들이 있느냐, 그 산업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라는 과목을 다루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은 다음과 요거는 뭐냐면 이제 워드 클라우드에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 기술 이런 게 큰 글씨로 나오니까 중요하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구글이라는 단어 크게 썼죠. 구글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뭐냐면은 백의 백승을 우리가 구글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이제 구글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쪽에서 요거를 만든 거는요. 제가 워드 클라우드라는 거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워드 클라우드는 한번 보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라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들을 제가 쭉 그 워드에서 쫙 나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따라서 만약에 이제 복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복사를 했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넣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하겠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클라우드 만들기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는 거죠.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뭐 나는 새 모양으로 한번 하고 싶다. 숫자 모양으로 할까요? 우리가 7 그러면은 뭐 7으로 이렇게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심심하면 한번 해보시고 영어로도 되어 있어요. 영어는 wordcloud.com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인하니까 이제 했고요. DNA, 그다음 에이징, 이건 고령화라는 뜻이고 구글, 뭐 아미노 이런 건 좀 전문적인 용어고 population 이거 뭐 인구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루는 수업에서 여러 가지를 다룬다 이런 의미로 이제 했습니다. 다 다룰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 자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화학 쪽에 있고 수업은 이제 바이오 쪽을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과학과 기술이니까. 근데 과학에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게 물리화학 이렇게 얘기하죠. 화학물리. 그 다음에 생물, 천문학, 수학, 지구과학 뭐 이러죠. 그래서 지구과학 하면 뭐 지질 뭐 이런 거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바다, 해양학 뭐 이런 거 전부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라든가 인류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과학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기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를 들 수 있을까? 몇 가지를 그려봤어요. 여기 나오는 그림들은 픽사 베이라는 곳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픽사베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제 이미지가 프리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데서 이제 나온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주정거장이라고 하면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태양 전지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죠. 그죠? 기술입니다. 이건 과학이라기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된다라는 거는 과학이지만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기술이 되는 거죠. 우주에 가면은 굉장히 태양빛도 강하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근데 그걸 이제 감싸고 있는 코팅제 개발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이 되는 거죠. 옆에 F-22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보면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비행기가 되는 거죠.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기술이라고 합니다. 스텔스 기능은 레이더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거, 과학이지만 그거로부터 우리가 응용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기술이 되겠죠. 건축의 대표적으로 이제 에펠탑을 짓는 과정에 있는 그림을 하나 올려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인 거죠.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기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SNS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는 기술이 된 거죠. 요즘에. 그래서 이런 건 기술인데 그래서 이제 봤어요. 기술과 과학. 그럼 과학은 뭐고 기술은 뭐냐 뭐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우리가 반도체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하고 전자의 흐름을 안다 이런 거는 과학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학과 관련된 거, 물리와 관련된 거 이런 게 계산, 수학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죠. CPU를 만든다든가 다른 회로를 만든다든가 그런 거는 기술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만드는 원리를 잘하면 어떻게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죠. 노벨 물리학상. 우리나라는 노벨 물리학상은 없지만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는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같이. 그러니까 또 다르죠. 그죠? 기술은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어서 경제 활동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기술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식물은 광합성을 합니다.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광합성을 해서 식물이 자라죠. 근데 그 과정을 이해하는 거는 생물학이죠. 생물화학. 근데 그거로부터 얻어진 기술로 우리가 물을 분해하는데 태양을 받아서 전지에서 전류가 나오고 그 전류로
물을 분해했다. 기술인 거죠, 이거는.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자연현상이고 과학입니다. 근데 이걸로 이용해서 수력발전소 만들었다. 기술이 되죠. 연소, 태운다. 태워서 물이 뜨거워진다. 아니면 태워서 무슨 에너지가 나온다. 과학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엔진, 스팀을 만들었다. 아니면 다른 걸로 만들었다. 요거는 기술이 되죠. 화학 반응과 촉매, 실험실에서 하는 거는 과학이겠지만 이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건 기술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서 경제활동과 연관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학으로서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기술이 뛰어나서 세계적으로 10등 근처에 드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기술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 사태 때도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거는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갔다라고 봐서 세계적으로 뉴스에 타고 있는 거죠. 기술은 과학의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발전시킬 수 있다. 그죠? 기술이 조금 이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거를 섞었더니 뭐뭐가 됐다. 결과를 알면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게만 만들면 되고 작게 만드는 작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모르지만 매우 작게 나노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것만 되면 우리는 기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기초 과학이고요. 그다음에 수학과 천문학 이런 것도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혼재돼서 사용할 수도 있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굳이 수업을 통해서 과학과 기술을 분리해야 되느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과학과 기술을 분리하지 않고 섞어서 들어가는 걸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에서 수업 시간에 아마 그렇게 해서 다루지 않겠나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과학과 기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고민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수업과 관련된 책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미래 기술이 무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화공환경과 교수니까 제가 그 수업에서 다루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환경이나 에너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을 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업 토익 과제 이런 걸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료인데 이게 desmos.com이라는 곳이에요. 요거를 아마 들어가서 보면은 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었어요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죠?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그 웹사이트다.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한번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굳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제가 이 수업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은 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 철학을 만나다라는 그 장하석 박사님의 저서가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과학기술과 사회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요. 매달 나오는 저널이 있어요. 한국에서 나오는 잡지. 요거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요 홈페이지 찾아가서 보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하고 구글, 테드.com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수업을 만들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책에서 보지 않던 거 유튜브나 구글에 많이 나와 있는 자료들이 이제 첨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수업 소개의 시간이고요. 과제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그 LMS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 관련된 제 자료를 한 번씩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